시간 똑같이 걸리겠니? 아닐걸? 예를 들어서 지금 이 강물의 속도가 3m/s라 칠게. 근데 물고기가 5m/s의 속도를 가질 수 있다 쳐. 근데 얘가 물고기가 정확히 이렇게 위아래로 그 경로를 이동하기 위해서는 이 물고기가 살짝 어디 쪽을 향하게 될 거냐면 이렇게 비스듬히 상류 쪽을 향하게 될 거야. 그게 5m/s야. 그거에 이제 강물이 밀어주는 속도 3m/s가 합성이 돼서 얘가 수직 윗방향으로 3대 몇 대 5야? 4. 그래서 4m/s의 속도로 위아래로 왕복할 거거든? 근데 만약에 나란하게 온다고 생각해봐. 그럼 이때 갈 때에는 물고기의 속도는 온데 강물이 왼쪽으로 자꾸 3으로 보내잖아. 그럼 갈 때는 얼마의 속도로 가? 2m/s로 가. 올 때는 물고기의 속도와 강물의 속도가 똑같으니까 3과 5가 더해지니까 몇 m/s로 오겠니? 근데 같은 거리를 왕복한다고. 같은 거리를 얘는 4m/s로 왕복하는 꼴이고 얘는 2m/s로 갔다가 8m/s로 오는 꼴이야. 시간이 동일하겠어? 어쩌다가 같은 거리도 있을 수 있겠지만 거리를 자꾸 바뀌면 다르게 나타나겠죠? 그래서 시간이 다르게 나타날 거야. 이 왕복 시간과 이 왕복 시간. 시간이 다르게 나타나면 어떤 현상이 벌어져야 되느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간섭이라는 현상이 벌어져야 돼. 간섭하게 되면은 빛이 이렇게 두 개가 만나가지고 빛이 더 밝아지기도 하지만 아예 어두워지기도 하거든. 근데 이걸 아무리 거리를 바꿔도 그리고 이 실험을 하는 지역을 적도지방 어디 아프리카 가나 이런 데서도 해보고 중위도 지방에서도 해보고 극지방 근처에서도 해보고 위치를 계속 바꿔봤는데도 이게 시간 차이가 안 나. 실제로 실험을 해보니까. 실제로 실험을 하니 시간 차가 나야 되는데 시간 차가 안 나더란 얘기야. 그래서 간섭 현상이 일어나지 않아. 그러니까 이거 왜 그럴까? 마이켈슨이 자기 혼자 실험해서 안 되니까 몰리라는 사람까지 불러다가 공동연구도 해. 공동연구. 그래가지고 이걸 위치도 바꿔보고 거리도 다르게 해보고 최대한의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 빛의 속도가 굉장히 빠르니까 이 간섭계라는 기계 자체가 엄청 규모가 대단해요. 그렇게 해봤는데도 시간차가 안 나니까 이게 왜 그런 거냐 할 때 아인슈타인이 등장한 거야. 그래서 이때 아인슈타인이 뭐라 그러냐면 찾을 수 없다면 없는 거다. 자, 지금 뭐냐면 이 결과가 이렇게 흐르는 에테르라는 게 없는 것과 똑같은 결과가 나타나는 거야. 시간차가 안 나거든. 위치를 계속 바꿔줘. 그러니까 지금 이 결과로 봤을 때는 흐르는 에테르라는 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에테르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야. 즉, 빛은 매질이 없다. 매질이 없으니까 자기 스스로 가는 파동이라는 얘기야. 옮겨주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 빛은 매질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게 발전해서 결국 뭐가 되는 거냐면 특수상대성 이론이 되는 거야. 자, 이때 이 특수상대성 이론은 결국 두 개의 가정에서 시작이 되거든. 자, 일단 첫 번째 가정이 바로 상대성 원리야. 자, 이 상대성 원리를 우리가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모든 관성계에서 물리 법칙은 동등하게 적용된다. 자, 역시 이 문장 안에도 지금 내가 모르는 용어가 나왔어. 바로 관성계. 이거를 좀 길게 얘기하면 관성좌표계라고 해. 좌표계란 건 별게 아니야. 관찰자가 들어있는 그 공간을 좌표화시킨 게 좌표계야. 그럼 이 관성좌표계는 뭐냐? 관찰자가 들어있는 그 공간이 관성대로 움직이면 관성좌표계야. 자, 관성대로 움직인다는 건 뭐야? 운동 상태가 안 변한다는 거잖아. 그럼 둘 중에 하나야. 정제 있거나 아니면 무슨 운동하거나 등속도 운동하거나. 그럼 관성좌표계랑 반대되는 좌표계도 있겠네. 걔를 비관성 좌표계. 혹은 그러니까 얘는 관성대로 안 움직인다는 얘기야. 즉 정제 있거나 등속도 운동하는 게 아니라 속도가 변한다는 얘기죠. 다른 말로 하면 가속 좌표계. 근데
근데 모든 관성좌표계, 정제 있거나 등속도 운동하는 계에서는 물리법칙이 동등하게 적용된다. 사실 이거는 아인슈타인 처음 얘기한 건 아니고 16세기 갈릴레이가 이미 얘기한 거야. 자, 그럼 이게 뭔 얘기냐? 이거야. 자, 관성좌표계를 그려줄게. 하나는 정지한 개, 하나는 일정한 속도로 등속 운동하는 개. 근데 여기 안에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어. 이 사람들이 똑같은 걸 해볼 거야. 그냥 공을 잡고 있다 놔. 자, A가 볼 때 이 공이 어떻게 움직이는 걸로 보이겠니? 뭐 바람 이런 거 없어. 어떻게? 응, 맞아. 떨어지는 거. 그냥 자유 낙하. B라는 사람이 이 공을 보면 어떻게 움직이는 걸로 보일 것 같아? 응, 얘가 봐도 자유 낙하야. 움직이는데도 불구하고. 그럼 왜 그러냐? 자, 봐봐. 이 사람이 공을 잡고 있었지? 이때 공과 나 그리고 이 개는 오른쪽으로 부위의 속력을 갖고 이미 움직이고 있어. 그런 상태에서 손을 놓은 거야. 그럼 사실 이 공은 오른쪽으로 부위의 속력을 가진 채로 떨어지는 거고 사람도 오른쪽으로 부위의 속력을 갖고 있어. 그러면 수평으로는 둘 다 부위의 속력을 갖고 있잖아. 수평으로는 공이 움직이는 걸로 보이지 않아. 근데 수직으로는 얘가 아래로 무슨 힘 받으니까 중력 받으니까 나는 높이가 똑같은데 얘는 자꾸 떨어지네. 그래서 얘가 얘를 보면 그냥 아래로 뚝 떨어지는 걸로 보여. 자, 둘 다 정제 있거나 등속 운동하니까 둘 다 관성좌표계야. 하지만 종류가 다른 관성좌표계잖아. 종류가 다른 관성좌표계지만 거기서 똑같은 거라면 어차피 자기 계 안에서의 내가 운동을 파악하는 거거든. 그래서 동일하게 본다는 거야. 뭔 얘기인지 알겠니? 근데 물론 이걸 밖에 정제한 아주 객관적 관찰자. C가 본다. C가 볼 때는 이 공은 어떻게 움직일까? 그냥 떨어져. 근데 C가 이 공을 보면 어떻게 움직이는 걸로 볼 거야? 이렇게 포물선 운동. 왜냐면 자기에 대해서 공은 수평 방향 속력을 가지고 있고 그 속력으로 계속 가는데 아래로 중력받으니까 앞으로 가면서 떨어질 거 아니야. 사실은 아주 객관적 관찰자가 보면 얘가 포물선 운동하는데 얘도 B도 수평으로 똑같은 속도로 따라잡으니까 B가 봤을 때 그냥 뚝 떨어지는 걸로 보이는 거죠. 맞니? 자, 그런데 그러면 비관성계. 얘가 지금 현재 V0라는 속도를 가지고 있고 가속 운동을 할 거야. 오른쪽으로 A라는 가속도로 갈게. 이 안에 있는 B라는 사람도 똑같은 걸 해볼게. 공을 잡고 있다 놨어. 그럼 이 사람이 공을 보면 어떤 운동할 걸로 보일 것 같아? 일단 떨어지긴 떨어지겠죠. 중력은 작용하니까. 근데 어디로 어떻게 떨어져? 사실 이게 제일 익숙할걸? 우리 삶 속에서. 왜냐면 우리가 이렇게 등속 운동하는 차 안에 있을 일이 별로 많지 않잖아. 속도가 매 순간 조금이라도 바뀌는 경우가 많지. 얘가 익숙할걸? 그러니까 이 개가 자꾸 속도가 빨라지잖아. 그럼 어떻게 갈까? 뒤로. 뒤로. 이렇게 떨어지는 걸로 볼 거야. 왜냐? 자, 처음에 V0의 속도를 가졌어. 그때 나와 개와 공이 모두 수평으로 V0의 속도를 갖고 있는 거야. 이때 놨어. 그러면 얘는 이제 더 이상 이 개로부터 힘을 못 받아. 그러면 얘는 V0라는 속도가 있고 수평으로 힘을 받지 않으니까 관성에 의해서 V0의 속도를 유지해. 근데 사람하고 개는 붙어 있으니까 수평으로 V0가 아니라 속도가 점점 어때죠? 빨라져. 그럼 어떤 식이야? 자, 만약 이 V0가 10이야. 그럼 공은 수평으로 10 속도를 유지하지만 사람은 10, 11, 12 간단 말이야. 그럼 사람에 대해서 오히려 공이 뒤로 1, 2, 3 이렇게 빨라지면서 가는 걸로 보이지? 그래서 이 사람이 봤을 때는 이렇게 뒤로 그냥 직선으로 떨어지는 걸로 보여. 포물선 운동에서 떨어지지 않아. 근데 이거 직선으로 떨어지는 걸로 보이는 건 지금 설명하지 않을게. 자, 그러면 잘 보세요. 똑같은 걸 시켰는데 이렇게 비관성계에서는 다르게 보이잖아. 그러니까 관성계에서는 똑같은 얘기야. 관성계가 정제거나 등속 운동하는 종류가 다른 관성계일지라도. 뭔 얘기인지 알겠니? 근데 그러면 C가 이 공을 보면 C는 어떻게 봐? C가 공을 보면 얘랑 다르지 않아.
수평으로 속도 유지하지 관성 때문에. 그러면서 아래로 중력받으니까 C가 보면 얘랑 똑같아. 포물선 운동하는 걸로 보일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이 사람 공만 보는 거야. 이 개를 보는 게 아니라. 오케이? 자, 그런데 여기서 사실 물리법칙이 동등하게 적용된다라는 얘기는 그래 정지하거나 등속 운동하는 개에서 똑같은 걸 시키면 어차피 똑같이 보인다.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고 또 혹은 이 F는 MA가 성립한다. 이런 얘기이기도 해. 좀 확장시켜 보면은 봐봐. 여기 안에서 봤을 때 X축으로 이 공 힘 받니? 안 받잖아. 그래서 X축으로 가속도 있니? 없어서 X축으로 움직이지 않잖아. Y축으로는 충격 받아. 그래서 Y축으로는 무슨 가속도로 떨어져? 중력 가속. 또 B가 이 공을 봤을 때 X축으로 딱히 힘이 없잖아. 0이니까 자기에 대해서 그냥 정돼 있어. 가속도 0으로 보이고. Y축으로는 중력 있잖아. 그래서 Y축으로 중력 가속도로 떨어져. 근데 얘가 공을 볼 때는 X축으로 힘이 있어? 아니 그냥 공 공중에 있는데 누군가 얘를 수평으로 밀어주거나 방해하지 않는데 힘이 있어? 없거든. 근데 자 사실은 공이 10, 10, 10 나는 10, 11, 10이야. 그럼 나에 대해서 공이 0, 뒤로 1, 2, 3 이렇게 보이니까 오히려 내가 볼 때는 얘는 뒤로 마이너스 A의 가속도를 가는 걸로 보이죠. 자, 힘이 없는데 가속도가 존재해. F는 MA가 가속기 안에서 성립하니 안 하니? 안 하잖아요. Y축으로는 중력이 있어. 그래서 Y축으로는 G라는 중력 가속도로 운동해. 근데 Y축으로는 얘가 움직이지 않으니까 Y축으로는 얘도 관성계야. 그지? 그래서 이렇게 가속기 안에서는 F는 MA가 성립 안 하고 이걸 성립시키기 위해서 나중에 이제 관성력이라는 힘을 도입하게 되기는 해요. 자, 어쨌거나 이래. 근데 잘 봐. 그럼 정제 있고 등속도 운동하는 이 서로 다른 관성계인데 똑같이 보이는 이유는 왜 그러느냐? 안에 있는 공과 사람이 개의 속도를 갖고 있기 때문이야. 그지? 걔가 속도를 가지고 있으면 얘네도 그 속도를 갖고, 걔가 정제했으면 얘네도 정제하고. 뭔 얘기인지 알겠어? 개의 속도를 갖고 있기 때문인데, 자, 아인슈타인은 이거 가정일 상대성 원리, 갈릴레이가 얘기했던 이것만 가지고는 설명 안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하나 가설을 추가하는데, 그게